자, 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이번 영상은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 영상들보다는 좀 깁니다. 네, 그래서 어, 많이들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저의 이 영상 시리즈는 아니지만, 네, 긴 영상 싫으시면은 이거 보지 마시고, 또 이 영상 내용은 넘기면서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분히 그냥 한번 볼 수 있다. 뭐, 제가 봤을 때 예상 시간 한 15분은 걸리지 않을까요? 20분 차분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세요. 자, 일단은 이 영상 지금 제가 과거 완료란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지금 어제 저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영어 시제에서 과거 완료라는 거가 뭐 이렇게 뭐 토론을 하게 됐는데 그런 내용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뭐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내용은 과거 완료 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자, 당연히 어제 그 궁금증을 가졌던 친구와 주제 넘지만, 토플을 가르치는 다른 강사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제 넘는 거 압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거 완료란 뭐냐? 일반적인 대답. 이거는 어제 그 친구만의 대답이 아니고, 일반적인 저희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과거 완료요? 압니다. had 플러스 pp가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통 물어보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데? 그러면 보통 과거보다 더 과거예요. 또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또 다른 어느 한 시점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라고 정말 딱 복붙하듯이 얘기를 해요. 어제 그 친구도 딱 요 둘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혀 있는 거죠, 머리에. 그러면 이분은 과거 완료라는 걸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거냐? 자, 그럼 제가 싸우려는 게 아니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과거보다 더 과거가 우리말로는 어떤 상황인 거냐? 또는 우리말로 어떤 상황일 때 영어로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고 멈춰요. 그래도 이분은 이해를 한 거냐? 자, 보세요. 만약에 어떤 모쏠, 그러니까 이 모쏠은 이제 모쏠을 뭐 놀리려는 게 아니고 그냥 상황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쏠이 솔로 탈출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옷은 어떻게 입으라 그랬어? 에 대해서 답을 알아요. 깔끔하게요. 옷은 깔끔하게. 옷은 깔끔하게. 맞죠. 네. 이성을 만났을 때 옷을 깔끔하게 입는 거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럼 깔끔하게 입는 게 어떻게 입는 건데? 그러면 깔쌈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을 입어야 하는데 깔끔한 옷들이요. 뭔데? 그럼 이분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또는 말은 어떻게 하라 그랬지? 친절하게. 그럼 친절하게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뭔데? 상냥하게 막 이런 게 알고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이건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러니까 왜 다른 선생님들도 보라고 했냐? 그럼 왜 이분들은 이거를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냐? 안타깝게도 제가 분석한 건 이거예요. 이유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옷을 깔끔하게 입으라고 하고 사진만 보면서 저거 깔끔해 안 깔끔해 뭐 이런 연습만 계속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왜 한국 영어 교육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냐면 한국 영어 교육은 결국은 리딩이나 이런 걸 읽고 객관식을 푸는 거잖아요. 라이팅이라든지 이런 게 시험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토플 같은 거 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문장에서 had 플러스 pp 있으면은 과거 완료. 옛날보다 더 옛날? 이러고 넘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에서는 어떤 상황에 써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걸 또 가르쳐서 그 사람도 또 안다고 착각을 하고 또 넘어가고 주제 넘지만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채 또 그거를 그대로 가르쳐서 넘기고 있는 거예요. 모쏠이 따로 다른 모쏠한테 옷 깔끔 그럼 걔가 옷 깔끔 하고 넘어가고 옷 깔끔 계속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깔끔하게 입는지 모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네. 건방졌다면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냐? 이 과거 완료라는 게 왜 이해하기가 어렵고 왜 이런 질문에 우리말로 어떤 상황일 때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데 왜 이거는 대답이 안 나오고 실제로도 안 쓰죠. 거의 안 쓰죠. 왜 그런 거냐? 보세요. 만약에 어떤 외국인이 땡큐가 영어로 뭐해, 우리말로 뭐예요? 한국어로 뭐예요라고 물어봤다고 합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도 될 수 있고 감사드립니다도 될 수 있고 고맙습니다도 될 수 있고 고마워요, 고마워, 감사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뭐 이렇게 많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이 나이 문화라는 거를 먼저 이해를 시킨 다음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살만 차이 나도 존댓말을 해야 되고 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살만 차이 나도 존댓말 해야 되고 뭐 두 손으로 줘야 되고 이게 이제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에는 없는 거잖아요. 먼저 그거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한국에 문화가 있다. 니네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이 나이로 다른 말을 써야 되고 행동을 다르게 해야 되고 이거를 먼저 알려준 다음에 이 상황이 됐을 때는 감사합니다고 이 상황이 됐을 때는 감사드립니다고 고맙습니다고 고마워요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야지 존댓말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뭐가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게 되게 비슷한 게 이게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거 완료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말은 시제를 예민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하려면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안 해도 문법이 전혀 틀린 게 않고 우리한테 그거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널 정말 오랫동안 좋아했어 라고 누가 얘기를 했다고 봅시다. 내가 널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했어 라고 했어요. 그럼 그게 지금도 좋아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에 좋아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설명을 더 하면 오해는 풀릴 수 있죠. 내가 널 오랫동안 좋아했어. 지금도 라고 하면은 지금 좋아하는 것도 알고 또는 초등학교 때라고 하면은 아 옛날에 그랬었구나 이렇게 알겠죠. 근데 요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뭐예요? 지금도예요, 과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영어는 그런 거를 다 예민하게 표현을 해요. 이해됐습니까? 영어는 시제가 되게 예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언어를 다 다르게 쓰죠. 처럼 얘네는 시간의 표현이 굉장히 예민한 언어다. 요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즉, 밥 먹어라는 말이 너 지금 뭐 해? 밥 먹어. 현재 진행형이죠. 너 내일 뭐 해? 밥 먹어. 그럼 미래를 써야죠. 영어를 쓸 때. 이해됐어요? 또는 넌 보통 2시에 뭐 하니? 밥 먹어. 이럴 때 현재를 써야겠죠. 영어로. 근데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밥 먹어 영어로 뭐야? 밥 먹어 영어로 뭐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황을 알아야지 영어로 번역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과거 완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돼? 영어는 시간의 표현이 굉장히 예민한 언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럼 과거 완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잘 봐봐요. 알아둬서 나쁠 게 없어요. 네. 자, 봅시다. When I was 7, my mom died. 내가 7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And my dad died when I was 5. 이랬다고 보죠. 그럼 누가 먼저 돌아가신 겁니까? 당연히 내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니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when I was 7과 when I was 5가 없다고 치면은 밑에 문장이 되겠죠. My mom died and my dad died.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빼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요렇게 이해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세요. 밑에 문장. My mom died and my dad died years earlier. 이런 표현. 시간 나타내는 표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더 먼저다. 라는 이런 표현 만약에 없이 이런 거 없이 얘 없이 응? 얘 없이 얘 없이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라는 걸 알려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신 것처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말로 동사의 시제만 건드려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겁니다, 답은.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빠는 돌아가셨었었었었었어. 또는 뭐 이미 뭐 이것도 시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이미 돌아가셨었었었었었어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게 과거 완료예요. 이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완료라는 건 당연히 그러니까 너무 이걸 길게 만들지는 않을게요, 영상을. 그러니까 이 과거 완료라는 것은 굉장히 쓰기 힘든 시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인 거고 또 안 써도 되죠. 이런 표현 하면 되잖아요. years earlier. 이해됐습니까? 또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이 문장 틀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틀렸습니까, 이게? 이해됐어요? 했었었었었었어. 이런 게 거의 우리말로는 약간 뭐 과장할 때 하는 표현이죠. 이런 게 과거 완료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봐요. My mom died and my dad had died. 그러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My mom died, but my and my dad had already died years earlier. 이렇게 더해서 다 같이 넣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과거 완료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전에 있었다라는 걸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존재하는 시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당연히 꼭 써야 되는 상황도 있지만요. 여기서 이 had를 안 썼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면 before that, years earlier, already 이런 말 다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어드릴게요. 결론은 뭐냐? 일단은 첫 번째, 과거 완료는 여러분이 토플, 아이엘츠 이런 거 하실 때 쓰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쓰려고 하지 마세요. 확실한 이해가 있다라고 하기 전에 쓰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옛날 얘기할 때는 순서대로 써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실제로 어떤 영어의 단어라든지 뭔가를 이해를 했다면 그 영어로분이 영어로 쓸 때 나와야지 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옷은 깔끔하게, 옷은 깔끔하게, 옷은 깔끔하게, 옷은 깔끔하게 이러고 다닌 데랑 똑같을 수도 있는 거다. 요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어떤 걸 모른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똑똑한 겁니다. 모른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이해되세요? 모른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나는 모르겠네요. 이게 너무 어려웠나?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몇 분이 된 거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